위험물 산업기사 2차 시험인 필기시험 필답형 2008년 1회에 출제되었던 문제 기출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1류 위험물인 과산화나트륨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이 문제에서 과산화나트륨이란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제1류 위험물이라는 것만 주의하고 주의사항을 무려 세 가지나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아는 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화기주의, 충격주의, 물기염금, 가연물 접촉주의. 이러한 위험물에 대한 주의사항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1류부터 6류까지 주의사항을 정리해 봤는데요. 대부분 내용이 화기, 충격, 물기, 공기, 가연물 접촉주의 같은 내용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즉 어느 하나가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문제처럼 주의사항을 세 가지나 쓰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써가면서 위험물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문제.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 화학식을 쓰시오. 분말 소화약제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죠. 먼저 화학식을 볼까요? 화학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어떤 원소가 들어와 있습니까? 인이죠, 인. P로 표시되는 인이 들어와 있는 인산암모늄이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인데요. 제1종과 제2종은 비슷합니다만 제3종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3종은 인산암모늄인 인, 즉 P가 들어가 있고 화재도 A, B, C 화재에 다 대응이 됩니다. 또한 여기 화면에 적힌 대로 각 분말 소화약제의 화학식을 다 제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문제에 이 화학식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 위험물 안전 법령에 의한 위험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황산, 질산, 구안일인, 3번은 금속이 아지화합물, 4번 구리분, 5번 과요오드산. 참 문제가 까다롭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반 생활에서 들어볼 수 없는 위험물인데다가 함정도 섞여 있는데요. 먼저 1번 황산은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 위험물은 법령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금속의 가루가 위험물이지만 구리가루는 위험물이 아닙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위험물이고요. 질산 구안일인과 금속의 아지화합물은 제5류, 또한 과요오드산은 제1류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왕도는 없고 화합물의 이름을 적당히 암기 혹은 눈으로 봐가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황산은 위험물이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세요. 다음 문제.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분해식을 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분해식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낮은 온도인 270도에서는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 높은 온도인 850도에서는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낮은 온도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한 개 나오죠. 그래서 CO2가 하나 있는데 850도로 올라가면 탄산나트륨에 있는 탄소 C와 산소 두 개가 없어지면서 CO2 이산화탄소가 하나 더 생깁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바로 질식 효과를 일으켜서 소화를 해주는 거죠.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의 차이점은 이산화탄소가 한 개냐 두 개냐로 연상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정계수법을 이용해서 분해식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쉬운 공부법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분말 소화기 약제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위험물의 지정 수량을 적는 문제인데요. 달리 왕도가 없는 문제입니다. 위험물 지정 수량은 무조건 암기할 수밖에 없고요. 암기가 단시일 내에 휘발성이 높으니까 시험 전날, 전전날 혹은 시험날 아침에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중크롬산 나트륨은 1000kg, 네, 수소와 나트륨은 300kg, 네, 니트로그리세린은 10kg. 참고로 니트로그리세린이 네, TNT 폭약과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정 수량이 가장 작다. 이 정도가 연상할 수 있는 유일한 한계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은 에탄올 완전 연소 반응식을 적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거의 주는 문제에 가깝죠. 화학을 익숙하게 하셨다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화학 전공하지 않으셨더라도 이정계수법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근데 시작은 할 수 있어야죠. 에탄올의 화학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에탄올의 즉 탄소가 두 개죠. 탄소가 한 개부터 시작해서 메트, 에트, 프로트, 부트 나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에탄올의 탄소가 두 개이고 탄올, 알코올기니까 OH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자식을 생각을 하시고 완전 연소이므로 산소를 만납니다. 생기는 물체는 이산화탄소와 물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정계수법을 또 계수를 계산하시면 쉽게 됩니다. 왼쪽엔 탄소가 2개, 오른쪽에도 탄소가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때까지 양쪽이 같아질 때까지 이정계수를 잘 맞춰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다음 문제는 아세트알데히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의 시성식은 뭐 도리 없이 외울 수밖에 없고요. 아세트알데히드는 아까의 에탄올과 비슷하게 탄소가 2개다. 그래서 연상을 하고 마지막에 CHO라는 것은 외우고 지나가셔야 되고요. 사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의 증기 비중을 묻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렇게 계산 과정이랑 답을 둘 다 쓰는 것은 계산 과정을 안 쓰면 빵점 처리됩니다. 계산 과정은 간단하게 44 나누기 29라고 되어 있는데요. 44 나누기 29라는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아세트알데히드의 분자량은 네, CH3CHO 분자식 시성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탄소 12개, 수소 1개, 산소 16개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의 비중 29라는 거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겠죠. 공기와 아세트알데히드와의 분자량의 비율인 44 나누기 29가 계산식이 됩니다. 세 번째, 이 위험물이 산화되면 나오는 사류 위험물의 명칭은 무엇인가? 명칭을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화학식은 쓰지 않아서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이 시성식에서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산소를 만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산소가 하나 더 추가돼서 CHO가 COOH, O가 하나 더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류 위험물의 명칭은 아세트산 혹은 초산이 답이 됩니다. 이러한 시성식과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산에 대한 시성식은 모두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다음은 법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옥외 저장 탱코의 두께를 적는 문제인데요. 강철판인 경우에 두께는 3.2m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mm가 굉장히 쉬운 숫자인 게 규정상에 나와 있는 옥외 저장 탱크 뿐만 아니고 이동 저장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강철판 두께는 3.2mm이기 때문에 숫자 한 개만 외우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옥외 저장 탱크 3.2mm. 다음 문제는 위험물에 대해서 물과의 반응식, 물과의 반응했을 때 가연성 기체가 생기는 반응식을 쓰는 문제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문제니까 확인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인류화합물인 K2O2. 이름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 위험물 자체에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과산화 뭐라는 것은 약간 짐작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물과의 화학식을 반응식을 찾아보면 결국에 수산화기 OH를 넣고 나면 기존에 있던 산소가 남아 돌죠. 산소가 남아 돌기 때문에 나오는
기체가 산소가 됩니다. 반면 1위와 3류인 마그네슘과 나트륨의 경우에는 네, 그렇게 이미 포함하고 있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네, 수산화기 OH를 붙이고 나면 남는 것은 수소가 발생합니다. 즉 보통의 물체라면 물을 만나면 발생되는 가연성 기체는 수소 H2가 되는데 인류 위험물인 K2O2처럼 산소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물체라면 나오는 물체가 산소가 된다는 점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2류와 3류 마그네슘과 나트륨의 수산화기를 만나는 그런 성상이 조금 다르죠. 네,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네, 마그네슘과 나트륨의 족이 달라서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화학을 전공하셔서 주기율표에 익숙하신 분들은 솔직히 고민하지 않고 쉽게 문자식을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도리 없이 그냥 외우셔야 할 겁니다. 네, 다음 문제는 혼재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문제는 제3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위험물은 몇 류 위험물인지 적는 문제인데요. 일종의 객관식과 같은 수준의 문제인데 아래와 같은 표를 가지고 사실은 혼재 가능한 것을 확인하는데 이 표를 외우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표를 쉽게 외우기 위해서 암기법은 16, 3, 4, 5, 2, 4 16끼리, 3, 4끼리, 5, 2, 4끼리 서로 혼재가 가능한 겁니다. 현재 문제가 3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것을 찾는 것이므로 두 번째인 3, 4에서 4류 위험물이 혼재 가능하고요. 16, 3, 4, 5, 2, 4가 이 아래 표랑 잘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저장 탱크의 용적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종으로 설치한 원통형 탱크의 내용적을 묻는 문제인데요. 약간의 함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정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원통형 탱크의 위에 볼록 솟아오른 반구형 부분은 네, 용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그 부분은 실제로 저장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 용적으로 빼는 개념인데요. 뭐 원통형 탱크의 용적이야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밑변 곱하기 높이로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 밑변은 d제곱 파이 나누기 4 여기서 d는 지름이 되고요. 높이 4로 곱하면 소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3.1416에서 곱하기 100 해서 답은 314.16 제곱미터가 됩니다. 네, 다음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탄화칼슘에서 가연성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식을 적는 문제인데요. 네, 탄화칼슘의 분자식은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CaC2 거기에 가연성 기체가 발생하려면 물을 넣어서 나오는 첫 번째는 수산화 OH기가 포함된 칼슘, 두 번째는 C2H2인 아세틸렌이 발생됩니다. 요새 분들은 잘 못 보셨겠지만 네, 탄화칼슘은 예전에 카바이드라고 많이 불렀었고요. 옛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밤에 이 카바이드 통에다가 물을 끼얹어서 물을 부어서 거기 나오는 아세틸렌으로 불을 밝혔던 그런 경험들도 아주 오래되신 분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위험물 산업기사 암기 과목이 나왔네요. 네, 저장 탱크의 최소 거리를 적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암기 과목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객관식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답은 0.5 아니면 1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하 저장 탱크가 2개 이상 붙어 있을 때 그 간격은 몇 미터? 1미터. 1미터인데 조금 그 지하 저장 탱크가 작다 싶으면 0.5m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어떤 규정이냐면 두 용량의 합이 지정 수량의 100배가 안 될 경우에는 0.5m도 허용해 준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외우고 있어야 될 것은 1이냐 0.5냐 그 두 가지 객관식에 가까운 문제인데요. 아무튼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지정 수량의 100배가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경유랑 휘발유의 지정수량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지정수량 외우는 게 상당히 큰 일인데요. 사실은 중요하고 실제로 문제가 나오는 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솔린은 200, 등유 경유는 1000, 마지막으로 중유는 2000. 이 정도 되는 숫자들은 몇 개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서 힌트, 가솔린이 제일 휘발성이 높고 위험하기 때문에 저장 수량이 작고요. 200으로 중유 같은 경우에 잘 안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 수량이 2000리터로 크다는 것, 이 정도 연상해서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